무튼 봅시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고격점제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봅시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나왔더라고. 그 대략 어느 정도 대학은 어느 정도 내신이 쓸 수 있는지. 그 연산한 게 좀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뭐 내년 되고 내후년 되고 하면 좀 더 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내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씩 알려줄 테니까 본인 평균 내신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학에 간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100% 맞진 않겠지만 일치하진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봅시다. 이건 11번부터. 오늘 끝냅시다. 평면좌표. 그래서 B단계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C단계 나갈 거고 C단계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C단계를 다 풀진 않을 거고 C단계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뽑아서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진도 나가는 B단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C단계는 숙제고요. 그렇게 하면 숙제가 얼마 없잖아. 그래서 내가 프린트 뽑아왔어. 그래서 평면좌표 복습 숙제 뽑아왔으니까 한 3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이번 숙제인 거야. 알겠지? 근데 복습 숙제는 우리가 풀었던 게 대부분이야. 풀었던 걸 변형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집 쭉 보고 다른 문제집을 이 문제는 꼭 해야겠다. 그런데 센 애는 없다 싶은 문제들 넣어놓은 거거든. 다른 문제집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그 정도니까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좀 뺐어. 일부러 C단계 정도면 충분히 어려우니까 그거 빼고는 어려운 문제들은 빼고 나머지 애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문제 숙제할 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제 생소한 문제, 우리가 본 적 없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은 얼른 마무리 해봅시다. 유형 11번부터 보면 11번부터 맞지? 유형 11번부터 보면 지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였어? 중요했던 거, 뭐 두 쌍이 평행하다 이런 거 말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뭐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라는 거 있었어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가 일치한다? 둘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세 점 ABC가 있고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걔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해라. 원래는 두 쌍이 평행한 걸로 보는 건데 어떻게 보겠다? 사각형 ABCD면 뭐야? AC와 BD가 대각선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즉 D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두면 AC의 중점은 뭐가 되는 거야? AC의 중점은 더한 다음 반 나누는 거였죠? 지금 더한 다음 반 나누면 2분의 7, 4는 BD의 중점 5 플러스 X 나누기 2, Y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둘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했어. 얘들아, 중점이라는 건 둘을 더한 다음에 반 나누는 거잖아. 둘을 더한 다음에 반 나눈다는 건 뭘 구하겠다는 거야? 평균 구하겠다는 거야, 평균. 그럼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건 평균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평균이 일치한다라는 소리는 뭐야? 합이 같다라는 말도 돼요. 합이 같다. 합이 같으니까 평균이 같겠지. 두 개의 합이 같으니까 두 개의 평균이 같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결론은 AC 더한 것과 BD 더하는 게 같아야 된다 해서 그냥 X, Y 빠르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C 더하면 7이지? 그럼 B에다가 몇을 더하면 7이야? 2를 더하면 7이구나. 그러니까 X가 2인 거고요. 두 번째, Y끼리 더하면 8이네. 근데 얘는 0이네. 그러니까 몇을 더해야겠네? 8을 더해야겠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8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에다가 뭐 추가시킨 거야?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거, 수직한다라는 거 추가시킨 거고, 그랬을 때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수직 같은 경우에는. 수직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더 다뤄질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똑같아요. 그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 하나만 물어보자. 그 중학교 때, 중2 때 아마 배울 거야. 중2 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 배워 안 배워? 배우지. 그러면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배우니?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삼각형의 내각? 안쪽에 있는가? 외곽의 이등분선 배워 안 배워? 외곽 이등분선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배워? 그냥 기억이 안 나? 알아서 해? 아니, 외곽 이등분선이 중요한 게 교육과정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66번은 풀지 마세요. 외곽의 이등분선이라서 66번은 빼세요. 내각만 봅시다. 내각만. 63번. 63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 B, C에 대하여 각 A의 이등분선이 B, 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무조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보는 거라 그랬어.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였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A, B의 길이 대 왼쪽 변의 길이 대 오른쪽 변의 길이는 A, B 대 A, C는 뭐다? 똑같이 왼쪽 대 오른쪽이다. B, D 대 D, C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A라는 점은 지금 1,5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4,7이라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1,5부터 마이너스 4,7까지의 길이 구해보시면 13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기억상으로 1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C의 좌표는 5,2입니다. 그래서 5,2에서 1,5까지의 요 길이 구해보시면 16 더하기 9니까 5 나올 거예요. 5.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다? 아, 13 대 5구나. 그러니까 D의 좌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의 좌표인데 D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아, 얘가 13 대 5로 내분하겠구나. 그래서 D의 좌표는 B, 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D의 좌표는 13 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개념원리에서도 봤었던 문제죠. 그치?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얘들아, 내심은 뭐야? 내저번의 중심 또 이러지 말고. 내심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선 AI라는 애 있죠? 직선 AI라는 애. 얘가 말하고 싶은 게 A의 이등분선인 거야. 알겠지? 뭐다? 다시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지금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긋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얘가 내심 I라는 애야. 그러면 AI라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 놓고 만나는 점이 D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사실 위의 문제는 그림을 준 거고 밑에 문제는 그림을 안 주고 말로 그냥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내심을 활용해서. 알겠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랑 다르게 풀지 마시고 똑같이 길이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66번은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 13번에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점의 자취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전에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그 자취의 방정식은 교과서에 없을 거다. 그 대신에 교과서에 뭐가 있느냐? 점 Q가 나타내는 또는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걸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알겠지? 이 말을 한 줄로 줄이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취는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뭐다?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말 자체는 사라졌지만 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를 항상 똑같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를 X, Y라고 두는 거야. 변하지 않아.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겠다.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점 P라는 애가 있다. 근데 그 점 P라는 애가 뭐야? 2x-y-4는 0 위의 점이래.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2x-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러면 얘 위에 점이니까 P라는 점은 몇 콤마? A, 2a-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니? 제 위에 점이니까. 그랬을 때 점 A와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 X, Y라는 애는 뭐겠구나? P와 A, AP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적어놓고 AP니까 P를 앞에다가 쓰는 거죠. 그럼 A에 2 이렇게 쓸 거고 콤마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놓고 AP니까 P를 앞으로 보내면 2A-4 4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3분의 A 플러스 4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정리해보면 3 반대로 넘기면 3X는 A 플러스 4다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그럼 두 번째로 Y도 정리해보자. Y는 3분의 2A에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 될 거고 3Y는 2A에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근데 우리 뭐 보고 싶은 거라고?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A를 없애주면 돼.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X, Y에 관련된 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은 식은 뭐야? X, Y도 있지만 A도 있잖아. 그러니까 A를 없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여기다가 2배 한 다음 빼면 A 없어지지. 그럼 2배 해볼게. 2배 하면 6X는 2A 플러스 8이 되고 여기서 여기 뺍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 결론 6X 마이너스 3Y는 2A 지워지고 8에서 4 빼는 거니까 4 해서 얘가 뭐야?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구해보니까 뭐야? 직선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4 반대로 넘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Y눈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어요. 그냥 X, Y에 대한 관계식만 찾을 수 있으면 끝입니다. 됐니? 별거 없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C단계 볼 건데 일단은 C단계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들이 있어. C단계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어렵긴 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렵긴 한데 C단계 치고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C단계 치고 쉬운 문제들과 너네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들까지 오늘 보는 걸로 합시다.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고 봅시다. 70번. 70번에 문제 읽어보시면 X축 위에 4점 A, 1, 2, 3, 4가 있고요. 그랬을 때 OA1, A1, A2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길이, 선분의 길이들을 한편으로 하는 정사각형 4개를 그렸다. 그랬을 때 B4의 좌표가 30,18이고 앞에 3개, 세 정사각형의 넓이 B가 1대 4대 9다라는 거야. 얘들아, 정사각형의 넓이 B가 1대 4대 9래. 근데 정사각형은 다 닮음이거든? 정사각형은 모든 각이 90도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들은 다 닮음이야. 그런데 넓이 B가 1대 4대 9라는 건 닮은 B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3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B1, B3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이 점과 B1이라는 점과 B3라는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B1과 B3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30,18이라는 거밖에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로 1대 2대 3이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30,18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다? 18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18일 건데 요 X좌표가 30이니까 X좌표가 30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1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 알고 있다?
1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A3의 좌표가 12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1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1대 2대 3을 다 더했을 때가 12인 거니까 1의 길이는 몇이겠어? 1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의 길이가 2가 되고 얘의 길이가 4가 되고 얘의 길이가 6이 돼서 요 좌표가 12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지. 그치? 그러면 B3의 좌표는 얘가 12니까 1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인 거니까 12,6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B1의 좌표는 뭐야? 2니까 2,2가 되겠다. 해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1번 볼게요. 71번에 너네 요런 문제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니? 앞에서 봤던 거 문제 쭉 읽어보시면 세 도로가 있고 A, B, C인데 A, B, C 지점이 있는데 미나는 지점 A에서 출발해서 C를 방향으로 C 지점의 방향으로 루트 2 시속 루트 1km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승우는 C에서 B 방향으로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걷는다. 그랬을 때 둘 사이의 직선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항상 뭐를 미지수로 두라 그랬어? 시간을 미지수 t로 둬라라고 항상 얘기했었죠. 그치?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표현, 시속, 분속, 초속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시간을 미지수 t로 설정을 해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한 명은 A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C에서 출발해서 B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의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를 가지고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거든. 그럼 결국에 우린 뭘 알아야 돼? 이 좌표가 몇일지를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축을 BC를 기준으로 X축을 잡을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X축을 잡을 거고 B를 기준으로 Y축을 잡아볼게요. A를 기준으로 Y축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B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얘는 뭐가 된다? C는 4,0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C에서 출발하는 애는 왼쪽 A 방향으로 다시 B 방향으로 시속 몇으로? 시속 2km로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시간이 T니까 시속 2km면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2t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구나? 4-2t, 0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속 루트 2로 움직이겠대.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다? 루트 2t가 될 거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뭘 알아야 돼? XY 좌표를 알아야 돼.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건데 잘 봐. 얘가 2루트 2잖아. 그렇죠? 얘가 4고 여기 수직이잖아. 여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겠어? 2루트 2예요. 그러니까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몇 도야? 여기 45도야. 여기가 45도라는 건 얘가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거고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라는 거고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2도래. xy 좌표가 같은데 길이가 2루트 2도래. 그러니까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2,2가 되는 거야. 근데 2,2를 기준으로 얘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맞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수직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건데 요 길이가 루트 2t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몇 대 몇 대 몇일 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일 거다. 그럼 이 길이가 각각 뭐가 되는 거냐? 이 길이도 t, 이 길이도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y좌표는 t만큼 내려가는 거고 x좌표는 t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 구해보시면 루트에 x좌표 길이 뺍니다. 얘에서 얘 뺄게요. 얘에서 얘 빼시면 3t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t에서 0 빼는 거니까 그냥 2-t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t에 대한 2차식, 정확히 2차 함수의 형태일 거니까 최소값은 어디다? 최소값은 꼭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꼭지점일 때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좌표 구해서 계산하시는 문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72번은 넘어갈 거고요. 73번도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어서 73번도 넘어갈 거고요. 74번을 볼 건데 지금 74번이랑 77번이랑 83번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뭐냐면 셋 다 삼각형의 넓이비를 얘기하고 있어. 세 문제가 전부 다. 그래서 그 세 문제를 쭉 한번 볼 건데 당연히 그 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전부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사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삼각형의 넓이비는 두 가지가 있다. 삼각형의 넓이비는 첫 번째로 뭐가 있고 닮은 비가 나올 때가 있고 닮은 비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밑변의 비가 곧 넓이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는 결국 그림을 그려보든 아니면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 그림 속에서 찾아야 된다. 닮음이면 닮은 비를. 그 다음에 닮음이 아니면 밑변의 길이비를 찾으면 된다. 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얘도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요.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D가 있고 D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E가 있는데 직선 AD 위에 있고 AD와 AF가 같도록 하는 F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비가 몇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BC를 2대1로 내분하는 건 일단 몇 조각으로 쪼개고 일단 세 조각으로 쪼개면 되겠죠? 세 조각으로 쪼개는 거니까 대략 3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3등분 했어. 3등분 했어. 그럼 그랬을 때 2대1이니까 여기에다가 D를 찍겠다는 거야. 맞지? 2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에다가 D를 찍겠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DC를 1대3으로 내분하겠대. DC를 1대3으로 내분하겠다는 건 얘를 4조각으로 쪼개겠죠, 이번에는. 맞지? 그럼 1대3이니까 여기에다가 2를 찍어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D, 직선 AD 위에 있으면서 AD와 AF가 같도록 하는 삼각형 점 F가 있대요. AD와 AF가 같도록 하는 점 F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쭉 가서 얘를 값만큼 한 번 더 가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F가 있는 거야.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고 여기가 괜찮니? 그랬을 때 삼각형 FBD 그렇죠? 삼각형 FBD와 ABE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비가 몇이냐, 몇 배냐 라고 나와 있어.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죠? AD와 AF가 같아야 되는데 F를 밑으로 그리면 안 되지 그러면. 다시 F를 위로 그리면 되겠죠? F를
반만큼 더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찍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겠네요. FBD. 요 삼각형.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몇 배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 보면 FBD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요 넓이랑 요 넓이 어떨까? 같겠죠? 같겠지? 그럼 내가 요 넓이를 S라고 한번 써볼게. 이 넓이를 S라고 써볼게. 그럼 요 넓이는 똑같이 S가 되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FBD라는 애는 넓이가 ES가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또 두 번째. ABE라는 애는 S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삼각형? 저 옆에 조그만 삼각형 ADE만 더해주면 ABE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몇일지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얘가 몇일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가 몇일지를 볼 건데 잘 봐. 이번에는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삼각형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은 S와 얘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ABE라는 삼각형을 AD를 기준으로 쪼개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S와 요 조그만 삼각형은 뭐가 있겠어? 밑변의 B가 곧 넓이 B가 되겠죠. 근데 D라는 점이 어떻게 찍힌 거라고?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정확히는 3등분 한 다음에 두 번째 점이야. E는 BC를 4등분 한 다음 첫 번째 점이야. 그럼 내가 요 길이를 1이라고 둬볼게. 이 길이를 1이라고 둬볼게.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될까? 1대 3이니까 3이 되겠지. 그러면 D부터 C까지의 길이는 4가 되겠네. 근데 얘가 한 조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돼? 8이 되는 거죠. 결론. S와 요 조그마한 삼각형은 몇 대 몇이구나? 8대 1이구나.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는 뭐겠구나? 8분의 1 S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8대 1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2S고 얘의 넓이는 8분의 9S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K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2S가 된다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밑변의 B가 곧 닮은 B가 밑변의 B가 곧 넓이 B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7번 볼게. 77번에 얘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넓이 B가 일단 나왔으면 넓이 B는 닮은 B 아니면 밑변의 B일 거니까 둘 중 하나 중에 뭐가 될 거냐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고 직선 AB 위의 점 D에 대해서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거고 ABC와 ADE의 넓이가 4대 1이다 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얘들아 ABC와 ADE의 넓이 B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삼각형 ABC가 더 큰 거야. 더 큰 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좌표를 찍어볼게. 좌표를 찍어보시면 지금 A라는 애가 2,3이고요. A라는 애가 2,3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7,1이고 그 다음 C라는 애가 4,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 AB를 그었대요. 직선 AB? 직선 AB를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BC와 평행한 직선을 그었대. 그 다음에 AC와 만나는 점이래요. 그러면 잘 봐. D가 만약에 요 밖에 있어. 문제를 따라 보는 거야. AB 위에 D가 있다 그랬어. D가 만약에 요 밖에 있어. 그러면 D에서 뭐를 기준으로? BC를 기준으로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긋겠다는 거야. 이해가? 문제 읽어보세요. 다시. D를 지나면서 BC와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
그럼 요 점이 2가 돼. 그럼 삼각형 ABC가 삼각형 ADE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D는 밖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D는 어디 있겠어? 한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BC의 평행하게 직선을 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 요 점을 2라고 하겠다고요. 그런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비가 4대 1이다를 주고 있다고. 결론. 이 삼각형과 이 ABC라는 삼각형은 뭐다? 닮음이다. 평행이니까. 그런데 넓이비가 4대 1이라는 건 닮음비는 2대 1이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대 몇? 2대 1이다가 된다고. 얘들아, 2대 1이면 얘도 뭐가 돼? 1이 되니까 결국 뭐라는 소리야? 중점이라는 소리야, 중점. 결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느냐? AB의 길이 대 AD의 길이가 몇 대 몇이었으면 좋겠다. 2대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2대 1이 되도록 하는 게 D가 여기에만 있냐고. D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같은 거리로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직선 AB만 따로 빼서 그려보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근데 AB 대 AD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D는 2대 1이 되도록 하는 D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디 있을 수도 있다. 똑같은 길이만큼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했니? 그때의 뭘 구해라? D의 좌표에 Y좌표에 곱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Y좌표만 봅시다. A의 Y좌표는 3이고요. B의 Y좌표는 1이에요. 그러면 얘의 Y좌표는 뭐겠어? 중점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얘들아, 2대 1이야. Y 증가량 몇이야? Y 증가량 2야.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Y 증가량 몇이야? 1 해서 4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답은 8이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닮음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닮음이라는 게 평행이다 보니까 닮음이 보이는 거고 그 닮음을 활용해서 넓이비를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83번 볼게요. 넘어가셔서 83번 봅시다. 83번에 AB의 길이는 2루트 3이고요. BC의 길이가 2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D라고 할 때 AD의 길이는 루트 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길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쪼개볼게. AD의 길이가 루트 7이다 라는 것까지만 볼게. 일단 뒤에 다 볼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의 길이가 루트 7이다를 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A에서 D까지의 길인데 D가 무슨 점이라고 돼 있냐면 D가 2등분점이라고 돼 있어. 중점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AD는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선?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 정리해서 얘기했잖아. 중선의 길이를 주거나 중선의 길이를 물어보면 중선 정리 말고는 없다고. 근데 지금 뭘 주고 있다고? AD의 길이, 중선의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거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선 정리 써볼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 요게 이제 중선 정리였어요. 중선 정리.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B는 2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12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D의 길이는 루트 7이니까 제곱하면 7 더하기 DC는 절반이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4가 된다. 그러니까 AC의 길이는 뭐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다. 첫 번째로 AC의 길이는 2라는 거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직선 있지. 요 직선, 요 선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문제 읽어보시면 아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요 각도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 지금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럼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지만 무슨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등분선이니까? 얘가 중점이니까 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중선이고 AD도 중선이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P라는 점은 중선의 교점이네. 중선의 교점이 뭐야? 무게중심이에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괜찮아?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야? 2대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루트 7인데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가 돼? 3분의 2 루트 7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루트 7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직각이라고, 얘가 2라고, 얘가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야? 1이겠죠. 피타고라스 쓰면. 또는 1대2 대 루트 3 있잖아. 맞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야.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3분의 1이고 요 길이는 3분의 2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선. 요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정보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이 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요 각이 같은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뭐 활용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 정리 활용해야지. 결론. 얘들아, 왼쪽 대 오른쪽 몇 대 몇이야? 1대 2루트 7이야. 맞아? 3분의 똑같은 거니까 1대 2루트 7이야.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몇 대 몇? 1대 2루트 7이야. 그러면 요 넓이 대 요 넓이도 몇 대 몇? 1대 2루트 7이야. 그럼 내가 얘를 S라고 두면 얘는 뭐가 돼? 2루트 7 S가 되겠지. 첫 번째로 내가 만약 삼각형 지금 P부터 시작할까요? P, E, R을 S라고 두니까 삼각형 P, R, A가 뭐가 되더라? 2루트 7 S라는 게 되더라.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점이라고?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중심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다고? 같다고요. 무게중심은 삼각형 6등분한다고. 중선 그으면 생기는 6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넓이가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S라고 두니까 얘가 2루트 7S가 됐어.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1 플러스 2루트 7S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밑에 삼각형도 그러면 뭐가 돼? 1 플러스 2루트 7S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삼각형 대 다시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이 루트 7 대 2야. 그러면 밑변도 루트 7 대 2가 될 거야. 그럼 넓이도 루트 7 대 2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문제에서 얘가 S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7 S2가 되는 거거든. 루트 7 대 2니까. 맞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얘를 S1이라고 합시다. 문제 아마 S1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 PQC를 S2라고 했더니 삼각형 PDQ는 뭐가 되더라? 2분의 루트 7 S2가 되더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S1과 S2를 나누라 그랬거든? 근데 뭐라고? 삼각형. 저기서 삼각형 PEA랑
삼각형 PDC는 넓이가 똑같다고. 요 위에 삼각형이랑 요 밑에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거 똑같겠지.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2 루트 7 S1과 이 둘을 더하면 1 플러스 2분의 루트 7 S2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결론. S1을 반대로 나누시고요. 1 플러스 2분의 루트 7을 반대로 나누시면 S1분의 S2가 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아래 분자분모에다 2 곱하시면 돼요. 분자분모에다 2 곱하시면 2 플러스 루트 7분의 2 곱하시면 2 플러스 4 루트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분모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7, 2 마이너스 루트 7 곱하시면 되겠죠. 또는 루트 7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하시면 답이 나와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세 단계로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다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AD의 길이가 루트 7이다라는 거. 얘는 중선의 길이를 주고 있으니까 중선 정리 활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다시 각 ACB의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인데 각의 이등분선? 아 얘는 수직 이등분 중선이겠구나 라는 걸 활용해서 중선을 통해서 길이를 한 번 더 구해낸 거고 그게 중선이다 보니까 P라는 점은 무게중심이 된다.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그거 활용했고 마지막으로 APE의 이등분선을 활용해서 길이 B로 넓이 B를 구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 B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이런 문제야. 83번 문제가 삼각형의 넓이 B를 물어볼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79번 볼 건데 79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79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서 두 선분 OA와 OB의 중점을 각각 CD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AD와 BC의 교점 얘가 지금 8,11 때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 얘들아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건데 결국에는 얘가 중점이고 얘가 중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중선인 거거든.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그럼 얘가 결국 뭐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8,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너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데?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잖아. A의 좌표가 뭔지 모르고요. B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A, B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8,10이라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O와 A와 B를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라고. 근데 O는 0이니까 0,0이니까 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3분의 A 플러스 X, 3분의 B 플러스 Y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구나. 아, A 플러스 X는 24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Y는 30이겠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중선의 교점이니까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얘와 얘를 구해보라 그랬거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보라 그랬거든? 근데 얘 보면 얘는 중점이니까 이 좌표는 2분의 X, 2분의 Y일 거고 이 좌표는 2분의 A, 2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 더한 다음 또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2분의 X 더하기 2분의 A고 또 3분의 2분의 Y 더하기 2분의 B일 거라고. 그런데 A 플러스 X가 뭐야? 24잖아.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2분의 a는 뭐겠어? 12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b 더하기 y가 30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2분의 y는 뭐가 될 거야?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다 콤마 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잘 봐. 잘 봐. 지금 원점 5를 기준으로 결국 중선들을 연결한 거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몇 대 몇일 거다? 1대 2일 거다. 쉽게 말하면 큰 삼각형의 절반이다 라는 거야. 절반을 딱 반으로 자른 거야. 그랬더니 무게중심이 지금 어떻게 됐어? 8,10에서 4,5로 줄어들었죠. 반으로 줄은 거지. 그치? 닮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점으로 잡고 한 꼭지점을 지금 원점으로 잡힌 상태로 닮음이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를 큰 삼각형을 절반으로 줄인 거니까. 절반으로 줄인 거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도 같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얘들아 81번은 이건 실한계 문제가 아니야. 세 변의 중점이 각각 제래 무게중심 뭐야? 중점의 무게중심이 곧 전체 무게중심과 같다. 성질 있죠? 그래서 81번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82번 볼 건데 82번도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P는 3,7이고요. Q는 1,1이고요. R은 9,3인데 거기로부터 PQR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있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직선 L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근데 직선 L이 P에서의 길이, Q에서의 길이, R에서의 길이가 전부 다 같대. 같대.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리고 얘랑 얘가 뭐 하겠어?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 원래 막 각도를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원래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딱 봐도 같은 거리만큼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고 유빈이가 여기 있어. 우리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있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얘와 나를 가운데를 가르겠지. 정확히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저기 어딘가에 그리지 않을 거라고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삼각형 PQR이 있는데 또는 세 점 PQR이 있는데 그 세 점으로부터 길이가 전부 다 같은 직선 L이라는 건 뭘 하겠구나. 얘네들의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겠구나. 그러니까 A라는 점은 PQ의 중점이 되는 거고 B라는 점은 PR의 중점이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증명을 하지 않아도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은 합동이라서 그래요. 합동. 방금 표시했던 두 쌍의 삼각형들이 서로 합동이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랬을 때 뭘 구하래? 그랬을 때 지금 QR의 3등분 점 중에서 Q에 가장 가까운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몇 대면 내분이야? 1대2 내분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대2 내분점. 3등분 점 중에 가까운 거. 1대2 내분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A 구할 수 있죠? 중점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B 구할 수 있죠?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C 구할 수 있지? 1대2 내분점이니까. 그래서 좌표를 구해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번도 그만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 과정, 합동을 찾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합동을 찾지 않아도 굳이 합동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0번 봅시다. 시간 남았으니까 몇 개 더 볼게요. 80번. 80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분의 1x와 2x가 있고 여기에다 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렸다. 그때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들아 결국 교점이 나왔으니까 교점 구해보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3분의 1 xy의 교점이니까 같다라고 두겠네. 맞죠? 그럼 같다라고 써볼게요. 3분의 1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그럼 넘기면 3분의 4 x는 k인 거고 x는 4분의 3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겠구나? 4분의 3k, 4분의 3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1k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점 구하기 위해서 2x와 얘를 같다라고 두겠지. 그럼 또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적을 거고 그럼 3x는 k인 거니까 k는 3분의 1x네. 맞죠? k는 3분의 1x니까 x는 3분의 1k니까 3분의 1k, 3분의 2k 이렇게 되겠네. x는 3분의 1k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OAB 내부의 점 C. 근데 그 C가 13,11이래. 그랬더니 OAC와 CAB와 CBO의 넓이가 전부 다 같아지더래. 뭐야? 무게중심이죠. 세 개가 다 같아지면 세 개의 넓이가 다 같아지는 점은 무게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0,0과 얘와 얘 더했을 때 3으로 나누면 13,11이 된다 해서 K값 구하시면 되겠죠. 다 볼 필요 없어요. X좌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좌표 4분의 3K 더하기 3분의 1K X좌표끼리 더하면 뭐가 된다? 39가 되겠지. 3으로 나눴을 때 13인 거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쭉 본 거고 그러면 마지막 얘들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78번 풀어볼래? 78번 마지막으로 78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봐야 되는 건 다 봤어. 이제 봐야 되는 건 다 봤으니까 78번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풀어보세요. 78번 78번도 광의고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 이 직선이 y는 x냐? 볼까요? 보시면 y는 x 위에 한 점 a가 있고요. 그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그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y는 x 위에 한 점 a니까 얘는 뭐 a, a겠구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근데 두 번째,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원점이라는 건 0,0인 거거든, 얘들아. 0,0인 거야? 근데 하필 그 0,0은 y는 x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는 건 상관이 없어. 그림을 대충 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될 때도 있고, 정확하게 안 그리더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냥 뭐 대강 그려볼게, 그러면. 대강 뭐 어떻게 그려볼까? 대강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얘가 A라는 애야. A라는 애는 A, A라는 점이야. 그래 놓고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가 Y는 X라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맞지? 근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0,0이니까 무게중심 0,0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몇 대 몇일 거야? 2대 1일 거잖아. 2대 1일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도 바로 알 수가 있겠네. 2대 1이니까 2대 1이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A만큼 간 거야.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가는데 2분의 1만큼 갈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가 36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이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근데 얘가 y는 x야. 그러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는데 0,0이래.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눴는데 0,0이래. 근데 얘가 y는 x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이 두 점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번 이번에는 좀 더 정확히 그려보자. 알겠지? 이러나? 좀 더 정확히 그려봅시다. 보시면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원점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밑변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밑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B 여기가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0,0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겠구나. 왜? 왜? 얘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수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가 중선일 거니까 중선일 거니까 우리 대칭이동에서 배웠잖아. 대칭이동에서 어떤 직선에다가 수직을 내린 다음에 내린 만큼 한 번 더 간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넓이가 36 루트 3이라는 걸 활용하고 싶은데 저 넓이가 36 루트 3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변의 길이를 얘를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면 4분의 루트 3 알파 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 정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36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4를 반대로 넘기시면 얘가 뭐가 된다? 알파 제곱은 144가 된다.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다? 12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2다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는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알파야. 근데 알파가 12인 거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6 루트 3이 된다. 라는 건데 우리 이미 구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 빼면 2분의 3 a제곱이에요. 그래서 빼시면 2분의 3 a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계산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근데 그게 뭐가 된다? 그게 6 루트 3이 된다라는 거고 약분해 보시면 2고요. 넘어가서 4가 되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a는 루트 2로 나눴을 때 2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이 2 루트 6, 2 루트 6이 있구나. 그럼 둘을 곱하시면 24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y는 x 위의 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삼각형이다. 세 번째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마지막 네 번째 넓이가 36루트3이다. 그래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순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시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무게중심이 원점이니까 얘를 활용해서 높이 구하시면 A를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푼 이유는 너네가 저 문제를 보자마자 그걸 보냐고. 정삼각형이라는 거 보자마자 넓이 36루트 3이라는 거 보자마자 한 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냐고. 바로 구하면 좋지. 그런데 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건 생각하기 힘들거든 사실. 맞잖아. 이게 뭔가 반항하는 게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를 앞에서부터 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풀다 보니까 조금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삼각형이고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바로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앞에서부터 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